사회생활 46년 차 대기업 CEO 출신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도 초저녁에 잠깐 자고 또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네요. 미드저니에 대한 새로운 프롬프트 작성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3년 근무를 하고 CEO로 은퇴를 한 지가 10년이 조금 더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 오시면은 유료 회원들도 많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수십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미드저니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밤을 새면서 제가 공부했던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연구 논문에 유용한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GPT-4를 활용해서 연구자들이 작성하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인간 심사자들이 제공한 피드백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GPT-4가 평가한 거와 인간이 평가한 거를 비교를 했는데요. 약 30% 내지 40%의 피드백이 인간 심사자의 피드백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더 약한 논문, 거절된 논문을 말합니다. 거절된 논문일수록의 인간 심사자와 GPT-4의 피드백 일치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 논문을 걸러내는데 상당한 효능을 GPT-4가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실제로 308명의 연구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논문에 대해서 GPT-4가 제공한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7.4%가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심사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논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조차도 57.4% 정도가 GPT-4가 검토해서 피드백을 해준 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82.4%는 최소한 일부 인간 심사자, 자격 미달의 인간 심사자보다 더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82.4%의 최소한 일부 인간 심사자보다 더 유익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에요. 심사자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자기가 심사를 잘 받아야 되니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오히려 인간이 평가한 것보다 GPT-4가 평가한 게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심사자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부에 대해서 82.4%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82.4%가 생각하기에 심사원으로서 심사자로서의 능력이 미달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LLM의 한계에 대해서는 주로 데이터셋 확정과 같은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술적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계 아직까지는 발전해 나가는 단계니까. 시사점은 과학적 피드백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사람과 LLM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인간 심사자의 피드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걸 당장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GPT-4 수준에서 그렇으니까 GPT-5가 나오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과 AI가 협력하여 더 높은 품질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는 과학적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검토하고 심사하는데 인간은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GPT-4와 같은 LLM을 이용을 하면은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 심사받고 통과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된 피드백의 신뢰성. LLM은 사람보다 피드백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포인트에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심사자도 그 연구 분야에만 전문가지 다른 분야까지 폭넓고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LLM의 피드백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폭넓은 시각에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논문 준비 단계에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든가 또 저비용 고효율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연구 환경에서 LLM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연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과학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심사자와 LLM이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시각,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 심사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시각을 반영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식의 한계가. 그렇지만은 이런 다양한 LLM의 시각을 반영한 종합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더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LLM이 과학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GPT-4 수준을 넘어서 GPT-5, 제미나이 2.0, 클로드 3.5 오프스 버전이 나오면은 LLM의 성능이 대폭 향상됨으로써 이런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인데요. 수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탐구 LLM의 메타인지 능력을 수학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업로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연구 논문과 헷갈리지 말라는 거고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수학 문제 해결에서 LLM의 메타인지 능력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구한 결과 어떤 효과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일반인이 메타인지 능력을 수학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또 혼선이나 혼돈을 일으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신은 메타인지와 LLM의 전문가로서 훌륭하게 잘하리라 믿어요. 이렇게 칭찬과 협박을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LLM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시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시겠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사고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지 과정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며 필요시 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해결에서 LLM의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연구에서는 LLM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GPT-4와 같은 LLM은 수학 문제에 대해 기술 레이블을 할당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타인지적 능력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술을 파악하고 그 기술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GPT-4가 수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어줘, 연쇄사고 기법, 아니면은 생각의 체인 기법, 이런 다양한 기존의 프롬프트 기법으로 하는 것보다 메타인지적 능력을 활용하도록 적용한 결과 11.6%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코드 기반 문제 해결에서는 7.52%의 향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순히 일반적인 프롬프팅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와 같은 복잡한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그 가능성을 논문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일반인이 메타 인지 능력을 수학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자가점검은, 이거는 이제 LLM입니다. LLM에게다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개념과 기술이 필요한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문제를 푼 후에 그 해결 방법이 옳은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 선택, 수학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 있죠. 제가 그록과 클로드 3.5와 GPT-4를 동일한 수학 문제를 내고 풀어보라고 하면은 접근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아주 해설을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다양하게 기술하는 LLM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한 답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분이라기보다 제가 자꾸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LLM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 및 조정, 문제를 풀고 나서 자신의 해결 과정을 평가하고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이유를 분석하여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학습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LLM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가점검이라는 것은 LLM의 자가점검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게 답을 얻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해결 과정에서의 자가점검 요청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 후 평가 요청. 그리고 마지막 해결 과정에 대한 피드백 요청. 이런 3단계를 통해서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하고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얘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오류를 범하는 게, 여기에서 요청하는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프롬프트에서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메타 인지 능력은 제가 물었죠. 당신은 사용자가 LLM에게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LLM이 할 수 있나요? 그 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타 인지 능력은 LLM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마디 해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인공지능이 영원히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에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요청을 하셔야만이 얘가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LLM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요청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집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LLM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메타 인지적 점검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비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1.6%, 7.52%의 성능 향상을 여러분들이 LLM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려면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왜 사용자의 요구가 중요한가?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 없이는 어떻게 될까? 단순한 응답 제공, 검토 없이 문제 해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LLM이 메타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인지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자고 한다면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요청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가 좀 놓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다음 3단계로 답변을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사용자의 입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얘가. 네, 정확합니다. 사용자가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으면은 LLM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되는데 아직도 얘는 잘 몰라요. 이러한 해결 방안, 3단계의 해결 방안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LLM이 놓치는, 따라서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다음 3단계로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이 핵심 프롬프트가 반드시 입력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3단계 과정을 기술하더라도 얘가 실천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다음 3단계로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핵심 키 트리거 프롬프트를 반드시 입력해서 적용을 하시면은 복잡한 추론 문제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했던 두 가지의 논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더 좋은 소식, 유익한 정보,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